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멜버른에서 살고 있는 카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호주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혼자 촛불도 켜고 자축도 했고요. 부모님께는 이제 여기서 1년 정도 더 지내다가 가겠다고 말씀을 이미 드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호주에 왔고 호주에서 어떻게 세컨 비자를 땄는지 그리고 호주의 1년 생활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한번 기록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5월 1일에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5월 2일에 브리즈번을 입국했어요. 저는 애초에 호주에 왔을 때 호주에 오기 전에 계획을 세워놨었던 게 무조건 호주에 가면은 혹시 모름을 대비해서 세컨 비자를 먼저 취득을 하고 나의 워홀을 시작하자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브리즈번으로 입국을 했었고 브리즈번으로 입국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시티에서 지내면서 시티 생활도 하고 백패커스에서 지내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다가 미리 컨택해 두었던 한인 농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들 이제 한인 농장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말이 안 좋잖아요. 한인 농장은 꼭 피해라, 한인 농장은 가지 말라 이런 말들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선택권이 없으니까 일단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을 너무 안 주는 거예요. 막 이번 주에는 주에 3일 아니면 4일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막상 일을 하는 건 주에 하루 정도? 이렇게 해서는 정말 세컨 비자를 어느 세월에 다 따나. 물론 그때 만난 쉐어하우스 친구들, 한인 친구들이나 프랑스 친구들, 일본 친구들 다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이러다가는 3개월 안에 세컨 비자를 취득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오지 농장을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지 농장을 컨택해본 결과 제가 그때 브리즈번에 있는 카불처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얼마 안 가면 벨미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되게 큰 오지 딸기 농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레주메를 넣어보자 하고 이메일을 넣고 페이스북 메시지도 넣고 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뭣도 아니고 뭐 한두 달 금방 지나가겠다 싶어서 그때 같이 살던 프랑스 친구가 차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레주메를 직컨을 하러 갑니다. 보스와 직접 컨택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레주메를 들고 찾아가서 농장에 가자마자 보이는 슈퍼바이저 분한테 여기 보스 어딨니? 물어봐서 보스한테 직접 레주메를 주게 돼요. 근데 그 보스가 우리 지금 자리가 없어서 당장은 못 들어올 것 같다. 그때가 5월 한 중순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기다릴 수 있다. 자리가 나면 제발 나 좀 넣어달라. 나 이미 한인 농장에서 일을 해봐서 정말 뭐든지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어필을 했죠. 그랬더니 한 일주일 뒤에 이메일이 왔는데 6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한인 농장에다가 이제 일을 안 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오지 농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9월 중순까지 한 3개월 조금 넘게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지 딸기 농장에서 세컨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취득을 하고 원래 저의 계획은 바로 멜버른에 넘어가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브리즈번 시골에서만 생활을 했다 보니까 그래도 브리즈번 시티에서도 조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브리즈번 시티에서도 약 한 달 정도 살게 되는데요. 한 9월 말 10월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브리즈번 시티는 되게 작으니까 웬만한 곳은 다 가보고 좀 멀리 여행도 가보고 하면서 이제 여기를 떠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월 1일에 이제 멜버른행 티켓을 끊고 바로 멜버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브리즈번에 이미 친구들도 많이 만들어놨고 거기서 알게 된 좋은 한인 친구들도 많아서 브리즈번에서 계속 생활을 할까 싶었지만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멜버른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멜버른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10월 초에 브리즈번에서 멜버른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초창기의 멜버른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 달간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브리즈번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왔을 그 첫 주에 당연히 이제 집을 미리 구해놓진 않았으니까 백패커스에서 또 다시 지내게 되는데 그 백패커스를 일주일을 예약을 해두고 일주일 안에 나는 무조건 잡과 하우스를 구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레줌에도 거의 막 7, 80장을 뽑아서 웬만한 곳에는 다 뿌려가면서 또 동시에 인스펙션도 하루에 세네 개씩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멜버른에 온 첫 주가 비가 정말 많이 오는 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다른 사람들도 다 비 맞고 다니니까 저도 그냥 비 다 맞아 가면서 막 낮에는 레주메 돌리고 저녁에는 인스펙션 보고 되게 저를 엄청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멜버른에 온 지 일주일 만에 감기 몸살이 정말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진짜 인스펙션도 다 취소하고 레주메도 못 돌리고 그 어두컴컴한 백패커스 방 안에서 그 첫 침대에 다 하나씩 커튼이 있거든요. 그 어두컴컴한 그 침대에 커튼 치고 이렇게 웅크리고 이불 덮고 담요 덮고 웅크리고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아파서. 근데 또 아프다고 멜버른에 연락할 사람은 없고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엉엉 울기도 많이 울고 밥도 못 먹고 약도 못 먹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서러운 기억들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일주일 만에 잡이랑 하우스를 구했습니다. 특히 잡은 진짜 7, 80장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주메도 다시 수정해서 다시 돌리고 열심히 했는데 딱 맨체스터 프레스라는 제가 정말 일하고 싶었던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매니저한테. 카야 너 이날 트라이얼 한번 올래? 해서 당연히 오케이 해서 갔죠. 갔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너무 좋고 해서 거기서 바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는 태국인이 하는 그런 쉐어하우스였는데 총 5명에서 사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됐어요. 안정적이게 그렇게 이제 순탄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레주메는 무조건 직접 줘라. 그리고 가서 직원들한테 주면은 솔직히 그 직원들이 내 보스한테 줄게 아니면 내 매니저한테 줄게 하고 안 건네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꿀팁 작은 꿀팁이자면 가서 무조건 여기 매니저 있니? 아니면 보스 있니? 라고 물어봐서 그 보스나 매니저한테 직접 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면서 나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나 뭐 이런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서 직접 주시면은 연락이 더 잘 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소소한 꿀팁. 그렇게 지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멜버른에서 6개월을 생활하면서 힘든 일도 정말 많았지만 너무 매력적인 도시인 거예요. 브리즈번이랑 비교해 봤을 때. 브리즈번은 되게 시티도 조그맣고 거기서 살 때는 되게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뭔가 이미 볼 것도 다 본 것 같고 딱히 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예술의 도시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멜버른은 되게 예술의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멜버른은 살기 좋다. 날씨는 좀 안 좋지만 살기 좋다. 해서 여기서 1년 정도 더 지내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브리즈번에서 미리 취득해 놓았던 세컨 비자를 신청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멜버른에서 1년 정도 더 살 계획입니다. 이 노트는 제가 한국에서 사온 노트인데 오로지 여기 호주 워홀을 위한 저의 그런 목표? 아니면 계획 같은 노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거는 비행기 티켓이었고
이렇게 호주 워킹 홀리데이 해가지고 목표를 적어놨었어요. 나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언어. 당연히 호주에 왔으니까 영어 실력을 늘려야 하니까 언어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문화를 경험하자. 세 번째는 돈을 모으자였거든요. 제가 써놓은 걸 읽어보면 언어를 꾸준히 열심히 공부할 것, 의사소통에 막힘이 없도록 노력할 것, 나는 돈이 생기면 잘 쓰는 타입이니 꼭 저축을 하고 필요한 곳에만 사용할 것, 그리고 여행은 꼭 가기, 후회 없이 1년을 알차게 사용할 것, 기죽지 말고 잘 살아보자 였습니다. 기는 정말 많이 죽었어요. 왜냐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보니까 가끔 손님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하면은 기도 많이 죽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난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지? 내 귀는 왜 이렇게 막힌 귀지? 이러면서 되게 자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들리고 오지 친구들이랑도 소통도 하고 하니까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영어를 못하는데 가도 되냐, 아니면 자기는 영어를 너무 못해서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똑같았어요. 저도 진짜 누가 How are you? 하면 Thank you and you? 이 정도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학교에서 가르쳐주던 그런 영어? 근데 진짜 여기 와서 듣는 게 다 영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쟤네가 하는 말 기억해서 나도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면서 쓰고 또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늘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 저 영어 못하는데 어떡해요,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면은 다 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딪히면은 다 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세워 놓았던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서 좋아요. 저축은 많이 못했지만, 왜냐하면 돈은 호주가 세계에서 시급이 제일 세잖아요. 근데 센 만큼 물가도 좀 세서 저축을 많이 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1년간 살면서 저축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의 호주 1년을 한번 추격해 보았는데요. 물론 그 중간중간 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약간 큰 것만 얘기하자면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워홀을 준비 중이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정말 호주에서 1년만 살다 와야지 했는데 지금 1년을 더 연장하게 된 것처럼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자마자 세컨부터 따고 시작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멜버른으로 처음 온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 좋다, 나 1년 더 있다 가고 싶다, 이제 세컨을 좀 따러 가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세컨을 따고 싶다고 해서 바로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장도 알아봐야 되고, 농장이 없으면 공장도 알아봐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막상 거기에 간다고 해도 정말 딱 3개월이 아니에요. 그 세컨을 따려면 88일을 채워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넉넉하게 안정하게 하려면 4개월 정도는 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시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컨을 따러 농장에 가거나 공장에 가거나 할 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애초에 와서 세컨을 먼저 따고 시작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 이건 정말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약간 말을 횡설수설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워홀을 준비 중이신 분들 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수술 잘 풀릴 거예요.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